공식적인 대답은 노코멘트였어요. 영국의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노코멘트, 답하지 않겠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야 한다라는 외곽 조직, 추대위까지 발족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노코멘트,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 문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즈도 대선 출마설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직 결정 안 내렸다. 그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노 코멘트. 한덕수 대행의 답은 노 코멘트였습니다. 코멘트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 한덕수 대행의 노 코멘트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답변들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의 노 코멘트에 대해서는 저도 노 코멘트입니다. 영어 애용가 한 대행께 영어로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불쉿이라고 합니다. 노 코멘트란 영어권 외교가에서 예스의 다른 표현이자 답변 거부입니다.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합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대행이 뭐 영어를 자랑한 건 아니고 영어권 기자가 영어로 인터뷰했기 때문에 영어로 답변을 한 것일 뿐이죠. 불쉿이다 아니면 노코멘트다라는 얘기. 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도 출범합니다. 들어보시죠.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적격한 분이 한덕수 현 총리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한덕수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추대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 여론이 상당히 저변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침 오늘 이 추대위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자,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 오늘 10시 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인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한다라는 보도도 있어서요.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손학규 전 대표 측은 요청이 있었지만 오늘 불참한다. 고건 전 총리도 사실이 아니다. 김만복 전 원장도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추대위는 오늘 뜬다는 겁니다. 자, 두 분 의견 좀 정치권에 베테랑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권영진 의원님, 노코멘트라는 것은 사실은 출마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에 따라 다른데 출마에 고민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노코멘트는 네네. 고민 안 하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고민 안 하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죠. 노코멘트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마를.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불출마, 뭐 대선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 주 지나면서 출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노 코멘트다라고 얘기하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언젠가 결정을 내릴 거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은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불출마에서 고민 지금은 조금 긍정적 검토 단계까지 넘어오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 그런데 모릅니다. 이제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평생을 관료로서 살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저분들이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출마 선언했다가도 계속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한덕수 총리의 이 출마와 관련해서는 총리께서는 지금은 이 어려운 국정 정말 벌써 관세 전쟁에 들어서서 이제 3개월 관세 25%를 미국에서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달에 대미 수출이 14%나 급감하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지금 뭐 대선에 대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논란을 끄고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덕수 카드는 잠복했습니다. 더 이상 뭐 한덕수 나오라든지 한덕수 추대하자든지 서명운동 하자든지 이런 거는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경선을 간다라는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 뭐 그거는 이해는 가요. 민주당 측에서 지나치게 한덕수에 대한 견조론이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점잖하게 뭐 한덕수가 노코멘트면은 나도 노코멘트 이렇게 가지만은 예. 박찬대, 권한대행 또 대변인들 뭐 의원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러나 뭐 거칠게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권한대행으로서 위기 수습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걸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예. 권영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노코멘트라는 것은 출마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복경 의원님, 네. 충남도지사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노코멘트입니까? 노코멘트. 에이, 이거 봐. 이 노코멘트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한대행의 노코멘트 어떻게 보십니까? 노코멘트. 뭐 저의 노코멘트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직은 관망 중이다. 관망 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실상의 해석인데 그렇군요. 한대행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대선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not yet 한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죠. 아니다. 예.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할 수 있다라는 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출마를 고민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말하지 않겠다. 아직 안 했는데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릅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걱정은 지금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 한덕수 총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혹은 차기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본인의 대통령 꿈을 가지고 이것저것 재고 여러 가지 국가의 일을 본인의 어떤 출마의 이벤트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의심되는 구석들이 보이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할 거면 빨리 정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행으로서 나란 일에 집중해라 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결코 뭐 후보로서의 한덕수 대행이 두렵거나 네. 비중이 크거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혹은 뭐 관료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도자는요 본인의 벼슬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 그건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 중심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의 고민거리는 대선으로 출마 혹은 불출마 이것이 아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최소한의 위기를 관리해 가면서 차기 정부에게 물려줄까 이것이 역사가 부여한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한 임무예요. 저는 그것에 집중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여야 두 분 모두 다 한대행은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대행에게는 지금 통상 문제의 급한 불을 일단 먼저 끄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언론, 조간신문에서는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한대행이 대선에 나설 명분을 찾는 중 아니냐라고 경향신문은 봤습니다. 대선 출마 비판론 대응 논리를 마련 중 아니냐라는 게 경향신문의 해석이에요. 반기문 시즌2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에 타일 정치를 앞세워 돌파하면 된다. 비상계엄 책임 있지 않냐라는 비판적인 여론에 계엄 당시 대통령을 말렸다라고 선 그으면 된다라는 일종의 어떤 명분들을
찾고 있는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이 신문은 해석을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른바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뭐 유명한 대사에서 영화에서 하정우 씨가 영화 내내 명분 찾았잖아요. 그만큼 정치는 이 명분이 중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이제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굳혀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고민의 범위를 좀 넘어섰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사실은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10일 조금 더 남았어요. 5월 4일에는 4일까지니까 사퇴를 해야 되니까. 3일 전에는 사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내심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인내심이 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뭐 제일 아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전철 밟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디 출마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관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료 출신의 특징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아까 경향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기문 때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로서 이전에 뭐 주미대사로서 그다음에 통상과 관련된 업무를 쭉 해왔잖아요. 그것도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련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현 시대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이념적으로 대립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으로 들어서는 정부는 좀 국민을 통합하고 이런 정부여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받고 있는 대목이 그런 거잖아요.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뭐 계엄을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국무총리로서 이제 계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국무회에서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계엄과 선긋결에 해준 것이 바로 탄핵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만장일치로. 네네. 그러면 그 헌재에서 결정 자체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 그 비상계엄과는 상당히 선긋기가 된 게 아니냐. 명분이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본인 입장에서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우려할 대목은 반기문 시즌 2가 되지 않는 거. 네. 이제 그거에 굉장히 아마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명분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논평이 좀 흥미롭군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마침 오늘 저녁에는 이 4강 진출자 4명이 결정돼서 발표됩니다. 주자들 가운데 이 한덕수 대행과의 이른바 이 빅텐트 단일화와 관련돼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후보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는데 유일한 단일 후보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입당도 안 했어. 무조건 이걸 합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대선 때는 시계작대기도 필요하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야지.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 추워도 없어요.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이 견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출마하고 싶다면 경선에 참여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동훈 후보 부추기는 사람이 문제다. 안철수 후보 국정에 전념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뭐랄까요, 열려 있다고나 할까요? 가능성을 열어놓은 후보고 나머지 이제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는 대체적으로 다 견제하는 입장이군요. 지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엊그저께 A조, B조 뭐 토론회하고 경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하면 네. 한덕수 대행의 돈가스집 가고. 기사가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처음 뭐 이 비전 발표하는 날 이 지방 일정, 그거 누가 봐도 대통령 권한대행 일정이 아니라 대선 행보로 비춰지는 일정이었잖아요. 근데 엊그저께도 이 주말 토론회를 했는데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 보도되면서 그 뭐 노코멘트라고 했지만 분명하게 출마 의지가 있는 걸로 해석되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자체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타이밍이 겹친다. 예. 뭐랄까 좀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가 뜰라 하면 광주 공장 가고 좀 뭔가 화제가 되려고 하면 돈가스집 가고. 그러니까 마치 의도한 것처럼 자꾸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저는 이게 뭐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한덕수 차출론 출마론이 국민의힘을 경선을 망치고 있고 대선 본선까지 가는 과정 전체를 헝클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때하고는 완전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제 출마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2017년 탄핵 국면 앞두고 유엔에서 2016년 12월에 회견했을 때 그때쯤 출마 의지를 사실상 피력했어요. 근데 2017년 1월 달에 귀국한 이후부터 한 20일 동안 활동하는 동안 지지율이 오히려 폭락해버리고 그리고 20일 만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반기문 후보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견주어서 1, 2위 근접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뭐 한 여론조사에서 31%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20%를 넘는 지지율이 나와서 경쟁해볼 수 있는 구도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국민의힘 주자하고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일화를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갖출 만큼의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저 정도 지지율 갖고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도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게 맞죠. 그런데 다 어정쩡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당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단일화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출마하지 말라고 해야 지금 그나마 국민의 경선이 살아날 텐데 여전히 한덕수 대행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거를 내가 후보가 됐을 때 나의 어떤 경쟁력으로 흡수할 가능성까지 다 아직 열어놓으니까 저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면 그걸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통상 관련된 권한 대행으로서 임무에 집중하라는 사실 이거는 민주당과 입장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대선 전체를 보는 기획과 전략이 갈짓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나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대선판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판이 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뭐 출마는 하긴 할 것 같은데 반기문 사무총장에 비할 바 못할 만큼 지지율 상승도 없을 것이고 생각보다 빨리 드랍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컨벤션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른바 이제 김을 빼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내심 국민의힘의 이 경선 이후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는 극대화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앞서 이제 조기현 변호사님은 반기문 2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야당 일각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당 일각에서 내심 컨벤션 효과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얘기들이 오고 가나요, 권 의원님? 우리 당의 중심적인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경선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하려면은 들어와서 하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건데 지금은 뭐 우리 당내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총리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상황이지 지금 들어오라거나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경선을 잘 치러서 우리 후보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한덕수가 됐든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가 됐든 이준석 지금 후보가 됐든 한 번 더 반 이재명 연합전선의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는 선거로 갈 수 있지는 않느냐. 한덕수 총리 문제가 출마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해라. 결정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우리 당 후보와 뭐 단일을 하든지 빅텐트를 원한다면 거기 들어오라는 입장이지 우리 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출마를 시켜서 어떻게 한다 이건 이미 다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 상정을 안 합니다. 상정을 안 하는 거고 있고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뭐 걸어온 길이 관료 출신이라는 거는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너무 해외 생활을 못한 겁니다. 오래 한 겁니다. 네. 그 국내의 작은 정세를 몰라요. 그분이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 못 찍었잖아요. 예. 카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이 국민들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저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네. 다 겪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한덕수를 빼고 여론조사할 때 하고 한덕수를 넣고 여론조사할 때 한덕수 개인의 지지도가 지금 도미넌트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총량은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올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을 수 없는 지지 세력들이 있다는 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약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빅텐트에서 반 이재명 연합 전선을 연합 연대를 한다고 할 때 그때는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는 카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결단해서 할 문제예요. 이걸 뭐 주변에서 부추기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선은 우리 경선 레이스를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볼 때 정말 저렇게 저 주자들 가지고 가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념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이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